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홍성 남당항에서 겨울 대표 먹거리 축제인 새조개 축제가 한창인데요. 지난해에는 생산량 감소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올해는 작황이 회복되면서 제철 새조개를 제대로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수조마다 굵은 새조개가 가득 들어찼습니다. 껍데기를 벗기자 새 부리를 닮은 짙은 갈색 속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으로 겨울 서해안을 대표하는 제철 별미입니다. 지금 요게 시기가 최고로 연그럽고 맛있을 때, 요때쯤 많이 오시면 손님들이 맛있다고 엄청 홍보를 많이 해줘요. 새조개 축제 한다고 그래서 저 경기도 이천에서 왔는데요. 딸하고 우리 조카하고 친정 조카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아직은 먹진 않았지만 많이 기대가 돼요. 지금 기대가 되고 또 그래서 며칠 묵으면서 축제 이렇게 오고 누리다 가려고요. 지난해에는 해수온도 상승으로 어획량이 크게 줄어 축제가 예정보다 일찍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2달간 예정됐던 축제는 개막 3주 만에 막을 내렸고 당시 투입된 새조개 물량은 10톤 규모로 전년 20여 톤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수온이 안정되면서 어획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홍성군은 바가지 요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정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조개는 1kg 기준 포장 판매 12만 원, 식당 판매 13만 원으로 가격을 통일했습니다. 천수마을의 보물인 새조개는 지금이 가장 쫄깃하고 달콤할 때입니다. 올해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정찰제 판매를 하고 관광시설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지난 1월 축제 개막 이후 방문객이 몰리면서 인근 해안 관광지까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축제 개막 주말 이틀 동안 주말 평균 대비 방문 인원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남당항 새조개 축제는 어민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높여주는 지역 대표 축제입니다. 개막 주말 이틀간 홍성 스카이타워에 2,4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방문객들이 발길이 인근 해양 관광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제와 관광이 함께 움직이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철을 맞은 새조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이번 홍성 남당항 새조개 축제는 4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3.1절 폭주족 단속을 벌여 162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인력 430여 명과 장비 등을 투입해 신호위반 92건, 음주운전 5건, 소음기준 초과 18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주 무면허, 불법 개조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분할 방침입니다. 또 관계기관이 적발한 34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입찰 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 조사를 통해 다수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충남도에서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7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206개 공사를 조사했으며 부적격 업체 40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충남도는 2022년 14곳,
2023년과 2024년 각각 11곳과 15곳에 달했던 부적격 업체가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안군이 지난해 3분기 누적 체류 인구 17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충남에서 1위,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며 8월 한 달 동안에만 약 71만 명이 유입됐습니다. 또 체류 인구의 카드 사용량 비중은 45.8%로 인구 감소 지역과 충남 평균을 넘어섰고 체류 인구의 타 시도 거주자 비중이 79.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재방문율과 평균 체류 일수는 인구 감소 지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안군은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관광 콘텐츠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대전과 충남이 먼저 활 시위를 당기며 촉발된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법이 현실적인 마감 시한을 앞두고 각각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과 함께 무산 위기에 놓였던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은 일부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지만 연휴 동안 기류가 급변하며 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충남 대전 통합특별법은 특별한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원칙적인 통합 찬성 입장이지만 실질적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이 없는 졸속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구 경북 통합법만 논의되고 충남 대전 통합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렇다 할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천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5시 5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공원 묘원에서 80대 A씨가 몰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6분 만에 불을 껐지만 차 안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령과 공주 등 충남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난 1일 오후 4시 25분쯤 보령시 웅천읍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SUV가 슈퍼마켓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슈퍼마켓 주인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59%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주에서는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6시 45분쯤 공주시 반포면에서 저수지에 승용차가 빠졌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시간 50여 분 만에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를 인양했습니다. 차 안에선 3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양군이 지난달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습니다. 청양군은 지급 첫날 기본소득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모두 5,780건에 걸쳐 1억 9,200만 원이 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식당과 소상공인 점포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5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양군은 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해 이번 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거주 인증 기준을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지난달 27일 태안에서 반려식물 산업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식물을 태안의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윤희신 위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윤 고려대 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정 토론에서는 산업 고도화와 제도 기반 구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편 윤희신 의원은 천혜의 관광자원과 우수한 원예 기반을 갖춘 태안이 반려식물 산업을 선도할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시군이 나름의 이제 경쟁력을 계속 갖고 가고자 노력들을 하는데 농어촌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군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여러 고민들을 해오던 중에 반려식물 산업에 대한 어떤 미래의 성장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반려식물 산업의 현황 그리고 전망 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누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출판 기념회를 열고 삼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8일 태안문화원에서 저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군수 민선 7, 8기 군정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혔습니다. 가군수는 이번 저서는 태안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을 기록한 결과물이라며 국민들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모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제1형 당뇨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기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처방전과 구매 내역 영수증을 서산시 보건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서산시는 해당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요양비 지급 내역서로 대체해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과 건강보험료 자격 등은 담당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1형 당뇨 환자입니다. 대상자는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에 더해 해당 사업을 통한 지원으로 구매기기의 10%만 자부담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군복무 청년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기초군사훈련 중인 보충역입니다. 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해지됩니다. 보장 항목은 모두 11개로 개인보험,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질병 사망, 후유장애 최대 5천만 원과 정신질환 진단 위로금 100만 원 등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당진 지역을 대표하는 철강업체죠. 당진 현대제철입니다. 요즘 철강 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현대제철에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상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현대제철 상생홍보실 박천탁 실장님 모시고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철강 산업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에서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철강 업체가 지금 철강 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중국산이 일단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무역 장벽을 많이 세우고 있어서 수출 또한 엄청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가장 큰 이벤트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 미국 전기로 제철소의 착공입니다. 네. 올 3분기에 저희가 착공을 시작을 해서 아마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수출 시장에서 무역 장벽을 좀 뛰어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당진 제철소에서 선보이는 저탄소 강판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선보이는 저탄소 강판은 기존 제품 대비해서 한 20% 정도 탄소가 저감된 제품입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니즈를 저희가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상풍력에 대해서 저희가 하부 구조물로 쓰이는 호판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철강업체의 어려움을 저희가 좀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와 해외 두 가지 트랙으로 좀 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전기로 제철소가 건설된다는 발표가 있었죠. 네. 이후 발표가 된 이후에 이제 당진 지역에서는 일부 시민분들이 제철소가 이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25년 3월에 이제 백악관에서 저희 미국 전기로 제철소에 대한 소식을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미국의 제철소를 건립하게 된 거는 미국의 그 완성차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잡아야 되겠다는 목표도 있었고, 미국이 세워놓은 무역 장벽을 현실적으로 좀 뛰어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네.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한 걸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아니 당신의 현대제철이 미국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기울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미국 전기로 제철소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 생산 방식은 탄소는 저감하고 품질은 유지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미국에서 잘 검증이 되고 난다면 그 부분 생산 방식을 당진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진에서도 저탄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근원적인 체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당진의 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진 시민분들 제가 들어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점 이어서 저희가 살펴볼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진 지역과 상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바로 이제 병원 설립 그리고 학교 설립인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죠.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당진의 자리를 잡고 난 이후에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들여서 종합복지타운도 건설을 했고요. 그리고 교육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2010년부터 매년 5억씩 20년간 100억을 장학금 기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종합병원과 자사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10월에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1,110억의 재원을 종합병원에 투입을 하기로 했고 현재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그 승인이 떨어지고 나게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상세 설계뿐만이 아니라 부지 조성까지 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2030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아마 종합병원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서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다음 스텝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현대제철은 당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상생 사업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 지역과 상생하는 그리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 현대제철에서 박찬탁 실장님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